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레 큰 돈이 필요한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에게 대부업은 가장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오늘 첫 코너에서는 이 대부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TV 광고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지만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대부업 대출.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오늘 입법 전망대에서 알아봅니다. 진짜요? 30일간? 그것도 무이자? 전화 한 통하면 충분해요. 모두에게 된다고 말하게. 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되니까 300. 러시아 캐시 첫 고객이라면 오케이. 과거에 어두웠던 이미지를 벗고 친화적 광고를 통해 친숙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대부업. TV 광고의 전파력과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중독적인 CM 등으로 그 대부업에 대한 경각심을 해제하고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인한 피해 문제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쉽게 시작을 하는데 34.9%라는 그 고금리 대출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자를 갚는 데 허덕이게 되는.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이자 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급격히 팽창한 사금융 시장. 문 열어.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던 금융위기 당시 서민들. 이에 고금리의 사금융 이용률이 증가해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고리와 불법 추심으로 인해 자살하는 일까지 종종 보도되곤 했는데요.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2002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도입됐습니다. 이후 대부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이자율이 34.9%로 제한됐으며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가 금지됐는데요. 그렇다면 대부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 광고 규정은 어떠할까? 현행법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만을 금지하고 등록된 업체의 광고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TV에서 대출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대부업체 광고나 대출 광고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06년도에 연예인들이 한번 대부업체 광고에 나와가지고 사회적 이슈 여론이 돼서 KBS, MBC, SBS 공중파는 자율적 결정을 통해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업체 광고는 주로 일어나는 것들이 케이블 TV와 종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광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출 광고에 과다 노출되었다는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TV 광고를 보고 대부업 자금을 이용하게 된 비율이 전체 이용자의 52%나 되고 TV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생을 상대로 경기 서울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TV 광고를 통해서 대출을 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열면 돈이 나온다. 갑자기 돈 뭉치가 날아와서 사람들에게 안겨준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활짝 웃는다라든가 이런 광고를 접했을 우리 연구 결과를 보고 놀랬던 것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돈 빌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다 인식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한번 받게 된다면 은행이나 이익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대부업체에서도 거리낌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지가 생겼기 때문에 대출 광고의 긍정적 효과로 대부업체 영업은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쉽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될 경우 어린이 청소년들이 대부업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른들의 경우 자칫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특정 시간대 대부업 방송 광고가 금지됩니다. 지난 7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케이블이나 IPTV를 보시면 정말 가장 많은 광고가 대부업체에 돈 빌려가라는 광고이고요. 대부업체가 원래 일본에서 저희가 들여온 건데 일본의 경우에도 대부업체 광고는 엄격히 제한이 돼서 대부업체 건물에만 그 5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부업체의 광고는 반드시 규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면 금지를 검토하다가 1차적으로 그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한해서 대부업체 광고를 법으로 규제하고 그 취지에 맞게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자율 규제로 대부업체 광고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케이블이나 이런 쪽에서도 빚내라는 광고를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방송 광고가 제한되는데요.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1시에서 10시, 주말 공휴일에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는 대부업 광고가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대부업체의 등록 감독 체계가 개편돼 2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거나 자산 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등록과 감독을 시도지사 대신 금융위원회에서 맡게 됩니다. 그 밖에도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우회 자금 지원이 차단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 제도가 강화됩니다. 대부업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정책은 바로 적정 이자율의 산정입니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대부업 이자율 인하를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연 66%였던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에는 34.9%로 점차 인하돼 왔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자율인 34.9%는 올해 말 그 효력이 다하게 되는데요. 이에 국회는 적정 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3일 새누리당과 금융당국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5% 인하하기로 협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의 조속한 금리 부담을 경감해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동우 정의위원님께서 법상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개정안도 제출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를 중심으로 빨리 대부업법의 개정안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정협의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토대로 이뤄진 것인데요.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해서 지금은 1%대라고 하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비해 이 대부업체라든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30%의 초고금리를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34.9%로 이자율을 낮췄지만 2014년도에 오히려 대부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조달 비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늘어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정부 여당에서 대부업체 금리를 29.9%로 인하하겠다라는 안을 냈습니다만 그것은 부족하고 25%대로 이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이금융권까지를 포함해서 약 1조 정도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환율은 25%로 낮추고 그 외에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이자는 20%로 규정해 대부업체와 기타 여신금융회사 이율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대부업 이자율 인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고금리 대출자가 대부업체 이용자가 한 210만 명, 저축은행 이용자가 한 50만 명, 이렇게 해서 전체 한 270만 명 정도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아마 이자가 좀 금리 부담이 경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현재 이제 고비용의 어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부업체들이 많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대부 시장 전체가 어떤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부업계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금 조달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평균 조달 금리 8%에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가 금리가 30%를 훌쩍 넘는다는 주장. 영세 대부업체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금리가 인하되는 과정 중에서 대부업체가 수많은 대부업체들이 떠났습니다. 폐업을 하든지 그 대부업체들이 정말 영업을 안 하고 그냥 문을 닫았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음성화돼 가지고요. 불법 사금융 시장 다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필요하신 이런 서민들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고요. 어쩌면 사금융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더 자기들이 그 권익이 침해되고 어떤 불법 채권 출심에 시달리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업체도 어떻게 보면 제2금융 역할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제도 정치를 마련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궁극적으로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시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밖에 서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금융 관련 복지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책임 대출 관행이 정착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대출해 주는 것은 약탈적 대출로 보거든요. 이제 대부업의 상당의 어떤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돈을 빨리 빌려서 갚지 못하고 그래서 추심에 시달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약탈적 대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당히 많은 대부 수요가 이제 급전이 필요한 이유가 병원비라든지 학비라든지 그런 차원인데 그런 차원은 어떤 복지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최고금리만 낮춰가지고는 좀 효과를 볼 수 없고요. 이런 어떤 대체적인 수단을 금융으로도 많이 확대를 하고 복지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의 건전성 확보와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줄이기. 이는 향후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대부업 관련 정책의 과제일 것입니다.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급하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30% 이상의 고금리를 매기는 것은 정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가렴주구도 이런 가렴주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면서 대부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확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미소금융이라든가 햇살론 이런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한편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가 조기에 실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에게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을 양성화하고 불법 추심 등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계속해 왔는데요. 하지만 은행권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리로 인해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TV 광고 제한 법안이 국민들이 대부업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요.
아울러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이자율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